궁예의 폭정을 끝내고 새로운 나라를 열다. 918년 초여름, 철원의 궁궐은 깊은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궁예의 폭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어요. 그는 관심법이라는 이상한 술법을 쓴다며 신하들의 마음을 읽는다고 했죠. 신하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언제 자신이 궁예의 의심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몰랐거든요. 궁예는 자신의 아내인 강씨 부인마저 죽였어요. 심지어 자신의 두 아들까지 손수 죽였습니다. 아들들이 역모를 꾸민다는 망상 때문이었죠.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비참했어요. 무거운 세금에 시달렸고 강제로 군대에 끌려갔습니다. 굶주림과 질병이 온 나라를 뒤덮었죠. 그 시절 송악 출신의 장군 왕건이 있었어요. 그는 궁예를 섬기며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후백제와의 싸움에서도 용맹을 떨쳤죠. 왕건은 전쟁에서 이겼을 때도 항복한 적군을 학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패한 장수들에게도 벼슬을 주고 믿었죠. 백성들은 왕건의 인품에 감동했어요. 신하들도 왕건을 진심으로 따랐습니다. 918년 6월 어느 날 밤 홍유, 배연경, 신순겸, 복지겸 등 중요한 신하들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의 집에 모여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촛불 몇 개만이 어두운 방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매미 소리만 들렸죠. 신하들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홍유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이유를 모두 아실 것이오. 궁예의 폭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소. 매일 누군가가 죽어나가고 있소.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소. 배연경이 말했습니다. 홍유 대감의 말씀이 옳소.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소? 궁예는 여전히 힘이 세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도 많소. 신순겸이 두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건 장군이 계시오. 장군은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우시오. 군사들도 장군을 따르오. 우리가 장군을 추대하면 많은 이들이 호응할 것이오. 복지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목숨을 건 일이오.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삼족이 멸할 것이오.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오. 홍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 앉아서 죽을 수는 없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는 궁예의 칼날이 우리에게도 닿을 것이오. 그보다는 백성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어서는 것이 낫지 않겠소? 신하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신하들은 왕건을 찾아갔어요. 왕건은 그들의 뜻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번민의 빛이 역력했죠. 왕건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뜻은 잘 알겠소. 하지만 나는 궁예를 배신하고 싶지 않소. 그분 밑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많은 것을 배웠소. 이렇게 등을 돌리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소. 홍유가 왕건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장군, 이것은 배신이 아니오. 백성을 구하는 일이오. 궁예는 이미 왕의 도리를 잃었소. 장군께서 나서지 않으면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오. 배연경이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군을 택했소. 백성들이 장군을 원하고 있소. 장군께서는 단지 하늘의 뜻을 따르시는 것이오.
왕건은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918년 6월, 신하들은 왕건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왕건은 3번이나 사양했지만 신하들과 백성들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었어요. 그는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어요. 고구려의 옛 영광을 되찾겠다는 의미였죠.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궁예 시대에 무겁게 걷던 세금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억울하게 옥에 갇힌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궁예 때문에 집과 땅을 빼앗긴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어요. 왕건이 조정에 모인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짐은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겠소. 백성이 편안해야 나라가 편안하오. 우리는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덕으로 다스릴 것이오. 이것이 고려가 나아갈 길이오. 신하들은 왕건의 말에 깊이 감동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얼굴에 희망이 피어났죠. 폭정의 어두운 시대가 끝나고 인정과 화합의 밝은 시대가 열렸습니다. 왕건은 곧 도읍을 개경으로 옮겼어요. 송악, 그러니까 지금의 개성 지역이죠. 그곳은 왕건의 고향이었습니다. 왕건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자 했어요. 개경은 지리적으로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산과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 방어하기 좋았고 교통도 편리했죠. 도읍을 옮기는 날 수많은 백성들이 길 양쪽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들은 왕건의 행렬을 보며 환호했어요. 아이들은 손을 흔들었고 노인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감사가 넘쳤죠. 한 백발의 노인이 왕건의 말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 백성들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예 시절에는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이제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말해서 내려 노인을 일으켜 세웠어요. 일어나시오. 짐이 한 일은 당연한 것이오. 앞으로는 모두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짐이 약속하오. 백성들은 더욱 큰 함성을 질렀습니다. 왕건의 건국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폭력과 의심과 두려움의 시대가 끝나고 화합과 신뢰와 희망의 시대가 열린 것이죠. 왕건은 칼과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덕과 신의로 다스렸어요. 이것이 고려가 500년 가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후백제의 견훤을 포용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다. 936년 고려 건국 18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왕건은 오랜 세월 동안 후삼국 통일을 위해 싸워왔어요. 신라는 이미 고려에 항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후백제뿐이었죠. 후백제의 왕 견훤은 용맹하고 지략이 뛰어난 장수였어요. 그는 왕건과 수십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때로는 견훤이 이겼고 때로는 왕건이 이겼죠. 두 사람은 서로를 존경하면서도 적으로 맞서야 했어요. 하지만 견훤에게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신검이 아버지를 배신한 것이에요. 신검은 동생들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견훤을 금산사에 가두고 왕위를 빼앗았죠. 견훤은 자신이 키운 아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에 빠졌어요. 금산사의 좁은 방에 갇힌 견훤은
매일 통곡했습니다. 어느 날 밤 견훤은 간신히 금산사를 탈출했어요. 충성스러운 부하 몇 명이 도왔습니다. 견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후백제로 돌아갈 수도 없었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견훤은 큰 결심을 했어요. 견훤이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려로 가겠다. 왕건을 찾아가겠다. 부하들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대왕마마, 고려는 우리의 적이옵니다. 어찌 적에게 몸을 의탁하시옵니까? 견훤이 말했습니다. 왕건은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오랫동안 싸워봐서 안다. 그는 패한 적도 학대하지 않는다. 나를 받아줄 사람은 왕건뿐이다. 934년 여름, 견훤은 고려의 개경으로 향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건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신하들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신하들은 견훤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최응이란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견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가 죽인 우리 군사만 해도 수천 명이옵니다. 이제 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술이라는 신하가 반대했어요. 전하, 견훤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면 천하 사람들이 전하의 덕을 칭송할 것입니다. 또한 후백제 백성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돌릴 것입니다. 왕건은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견훤은 영웅이요. 비록 우리와 오랫동안 싸웠지만 그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요. 그가 아들에게 배신당해 고통받고 있소. 우리가 그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의의 도리요. 신하들 중 일부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왕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견훤이 개경에 도착한 날, 왕건은 직접 성 밖까지 나가서 맞이했어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누군가를 맞이하는 것은 극진한 예우였죠. 견훤은 왕건을 보자 눈물을 흘렸어요. 견훤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왕건, 아니 전하, 이 늙은이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전하와 싸웠던 이 몸이 이제 전하께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왕건은 견훤을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견훤의 손을 잡았습니다. 견훤 공께서 오셨으니 고려가 더욱 든든해졌소. 공은 나의 존경하는 분이시오. 이제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왕건은 견훤에게 상보라는 높은 벼슬을 주었어요. 또한 좋은 집과 많은 하인들을 주었습니다. 견훤을 왕족처럼 예우했죠. 견훤은 감동했어요. 자신의 아들은 자신을 가두었는데 오랜 적이었던 왕건은 자신을 이렇게 대해 주었습니다. 견훤이 왕건에게 말했습니다. 전하의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후백제를 치는 일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공께서 도와주신다면 백성들의 피를 덜 흘릴 수 있을 것이오. 함께 힘을 모읍시다. 936년 9월 왕건은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공격했습니다. 1, 2천 전투가 벌어졌어요. 이 전투는 후삼국 통일의 마지막 전투였습니다. 견훤은 왕건의 군대와 함께 싸웠어요. 자신의 아들 신검이 이끄는 군대와 맞서 싸운 것이죠. 견훤의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는 왕건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기 전날 밤 견훤과 왕건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견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겠지요. 참으로 기구한 인생이요. 내가 세운 나라를 내가 무너뜨리게 되다니. 왕건이 말했습니다. 공께서 세운 것은 나라가 아니라 영웅의 뜻이었소. 그 뜻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공의 이름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요. 견훤이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참으로 덕이 높으신 분이요. 내가 전하를 일찍 만났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요. 전투는 고려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후백 제국은 무너졌어요. 신검은 항복했습니다. 왕건은 신검을 죽이지 않았어요. 먼 곳으로 귀향을 보냈죠. 견훤은 아들을 살려준 왕건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습니다. 후삼국이 드디어 통일되었어요. 오랜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백성들은 환호했죠. 이제 더 이상 전쟁으로 가족을 잃지 않아도 되었어요. 농사를 평화롭게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왕건이 군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일을 이루었소.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요. 이제 우리는 하나된 나라에서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하오. 견훤은 통일을 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어요. 왕건은 견훤의 장례를 극진히 치러주었습니다. 왕건은 직접 견훤의 영전에 참배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죠. 왕건이 견훤의 영전 앞에서 말했습니다. 공은 진정한 영웅이었소. 비록 우리는 오랫동안 싸웠지만 공을 존경했소. 이제 편히 쉬시오. 공께서 바라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소. 왕건이 견훤을 포용한 것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왕건의 넓은 도량과 깊은 인간애를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왕건은 원수도 포용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왕건의 태도가 고려를 진정으로 통일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후백제 사람들도 왕건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죠. 왕건의 통일은 무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라 덕에 의한 화합이었습니다. 호족들을 하나로 묶어 안정된 나라를 만들다. 고려 초기 나라 안에는 수많은 호족들이 있었습니다. 호족이란 지방에서 큰 힘을 가진 유력한 가문들이에요. 그들은 각자 자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군대도 가지고 있었고 백성들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하나로 묶지 못하면 나라는 언제든 다시 분열될 수 있었어요. 왕건은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왕건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호족들이 각자 제 땅만 생각한다면 우리 고려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요. 그들을 하나로 묶을 방법을 찾아야 하오. 신하들은 각자 의견을 내놓았어요. 어떤 이는 힘으로 눌러야 한다고 했고 어떤 이는 달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지몽이라는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호족들을 힘으로 누르면 반발이 클 것입니다. 그들도 자존심이 있고 군대가 있습니다. 섣불리 대적했다가는 내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그렇소. 나도 그것을 걱정하고 있소. 우리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오. 왕건은 호족들을 다루는 독특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바로 혼인 정책이었습니다. 왕건은 전국의 유력한 호족 가문의 딸들과 결혼했어요. 역사 기록에 따르면 왕건에게는
29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었어요. 호족들과 가족이 되어 그들을 고려의 일원으로 만들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죠. 충주의 유력한 호족 유천공이 왕건을 찾아왔어요. 그는 처음에는 고려에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지역을 독립적으로 다스리고 싶어 했죠. 유천공이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 충주는 오랫동안 독자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굳이 고려의 신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왕건은 화를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유공의 말씀을 이해하오. 하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어렵소. 거란이 북쪽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소. 우리가 뭉쳐야 나라를 지킬 수 있소. 유천공이 말했습니다. 전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자치권을 원합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나는 공의 자치권을 인정하겠소. 공께서는 충주를 계속 다스리시오. 다만 우리가 가족이 되면 어떻겠소? 공의 따님을 나의 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유천공은 놀랐지만 곧 생각에 잠겼어요. 왕건과 혼인으로 연결되면 충주의 지위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천공은 동의했어요. 이렇게 왕건은 충주 지역을 고려해 단단히 묶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왕건은 전국의 호족들과 연결되었어요. 경주의 신라 왕족과도 혼인했습니다. 서해안의 해상 세력과도 혼인했죠. 각 지역의 유력 가문들이 왕실의 외척이 되었어요. 호족들은 이제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왕의 친척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익과 고려 왕실의 이익이 하나가 된 것이죠. 하지만 혼인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왕건은 호족들에게 관직을 주었습니다. 중앙 조정이 높은 벼슬을 주어 개경으로 오게 했죠. 호족들은 개경에서 살면서 중앙 정치에 참여했어요. 그들의 아들들도 개경에서 교육받고 관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호족들은 점차 지방의 독립 세력에서 고려의 귀족으로 변화했어요. 어느 날 전주에서 온 호족 견훤의 옛부 하나가 왕건을 만났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호족이 말했습니다. 전하, 저는 오랫동안 견훤대왕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전하께 충성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건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소. 견훤공도 나와 함께 했지 않소. 이제 우리는 모두 고려 사람이요. 공의 능력을 믿소. 전주 지역을 잘 다스려 주시오. 그 호족은 감동했어요. 왕건은 과거를 따지지 않고 사람들을 받아들였습니다. 후백제 출신이든 신라 출신이든 고려 출신이든 차별하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는 기회를 주었죠. 왕건은 또한 사심관 제도라는 독특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각 지역 출신의 고위 관리가 자기 고향을 맡아서 관리하게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주 출신 관리는 나주의 사심관이 되었어요. 중앙 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이렇게 하니 지방 호족들도 중앙 정부를 자기 일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왕건은 긴 제도를 만들었어요.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육을 받고 중앙 정치를 배운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인질의 성격도 있었어요. 하지만 왕건은 이 기인들을 잘 대우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과거 시험을 볼 기회를 주었죠.
많은 기인들이 나중에 고려의 고위 관리가 되었어요. 한 기인의 아버지가 아들을 개경으로 보내며 걱정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개경은 먼 곳이다. 조심해서 잘 지내거라.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켜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왕건 전하께서는 기인들을 잘 대우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몇 년 후 그 아들은 실제로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었어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왕건의 제도가 지방 호족들에게도 기회를 준 것이죠. 왕건은 호족들의 토지 소유도 인정해 주었어요. 그들이 가진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금을 정확히 내도록 했죠. 호족들은 자신의 재산이 보호된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어요. 왕건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에서 신하 하나가 말했습니다. 전하, 호족들이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왕건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들의 땅을 함부로 빼앗으면 반란이 일어날 것이오. 지금은 안정이 중요하오. 호족들과 협력해야 하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중앙 집권이 강화될 것이오. 왕건의 판단은 옳았어요. 급하게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나라를 통합했습니다. 호족들은 왕건의 온건한 정책에 감사했어요. 그들은 왕건을 진심으로 따르게 되었죠. 왕건은 또한 불교를 통해 호족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각 지역에 절을 세우고 불교 행사를 열었어요. 호족들은 불교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교류했죠. 불교는 고려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정신적 끈이 되었습니다. 왕건이 큰 불교 행사에서 호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처님의 자비 아래 있는 형제요. 지역이 다르고 출신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요. 함께 이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 호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쳤어요. 왕건의 호족 통합 정책은 성공했습니다. 고려는 안정된 기반 위에 서게 되었어요. 지방의 호족들은 더 이상 독립을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려의 일원이 되어 함께 번영을 추구했죠. 왕건의 지혜로운 정책이 분열될 수 있었던 나라를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무력이 아닌 포용과 화합의 힘이었어요. 북진 정책으로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다.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 나라의 북쪽 국경은 매우 좁았습니다. 대동강 근처까지만 고려의 땅이었어요. 그 위로는 거란족과 여진족이 살고 있었죠. 하지만 왕건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는 것이었어요. 고구려는 한때 만주 땅 대부분을 차지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었죠. 이제 그 뜻을 실천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왕건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야 하오. 신하들 중 일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북쪽에는 강력한 적들이 있었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거란은 매우 강한 나라입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 위험을 알고 있소. 하지만 우리가
북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거란이 먼저 남쪽으로 내려올 것이오. 우리는 먼저 움직여야 하오. 왕건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단번에 큰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영토를 넓혀가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먼저 청천강 유역을 확보했어요. 그곳에 성을 쌓고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 북쪽으로 나아갔죠. 왕건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군사들은 왕이 직접 나선 것에 힘을 얻었어요. 923년 왕건은 평양을 완전히 고려의 영토로 만들었습니다. 평양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이곳을 되찾은 것은 큰 의미가 있었죠. 평양에 도착한 왕건이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고구려의 옛 도읍이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땅이요. 이제 우리가 다시 이곳을 되찾았소. 신하들은 감동했어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건은 평양에 대도호보를 설치했어요. 이것은 서경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평양을 고려의 중요한 도시로 만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평양으로 이주시켰습니다. 평양은 다시 번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진 정책은 쉽지 않았습니다. 거란족이 고려의 확장을 좋아할 리 없었어요. 거란은 여러 차례 고려를 위협했습니다. 942년 거란이 사신을 보내왔어요. 그들은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가져왔죠. 거란은 고려에게 복종을 요구했습니다. 거란 사신이 왕건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거란 황제께서 고려와 함께 우호의 뜻으로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고려가 거란을 섬긴다면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될 것입니다. 왕건은 거란 사신을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거란은 우리의 옛 땅을 빼앗았소. 발해를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을 괴롭혔소. 나는 거란과 친하게 지낼 수 없소. 신하들은 왕건의 단호한 태도에 놀랐어요. 거란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들을 화나게 하면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죠.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거란의 선물을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과 적대하면 위험합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거란의 선물을 받지 않겠소. 그들이 보낸 낙타들을 만부교 아래에 메어두시오. 굶겨 죽게 하시오. 나의 뜻을 거란에게 똑똑히 보여주겠소. 왕건은 정말로 거란의 낙타들을 굶겨 죽였어요. 이것은 거란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 표시였습니다. 거란 사신은 화가 나서 돌아갔죠. 이 사건으로 고려와 거란의 관계는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왕건은 전쟁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는 외교적으로 거란을 견제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중국의 송나라와 친하게 지냈죠. 송나라도 거란을 견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려와 송나라는 서로 협력했어요. 왕건이 송나라에 보내는 사신에게 말했습니다. 송 황제께 우리 고려에 우호를 전하시오. 우리는 송나라의 좋은 이웃이 되고자 하오. 함께 거란을 막아야 하오. 송나라는 고려의 제안을 환영했어요. 두 나라는 외교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거란도 함부로 고려를 공격할 수 없었죠. 왕건은 북쪽의 여진족도 잘 다루었습니다. 여진족은 만주에 살던 부족들이에요. 그들은 때로는 고려를 괴롭혔지만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죠. 왕건은 여진족 추장들을 회유했습니다.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관직을 주었어요. 많은 여진족이 고려에 복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여진족 추장 하나가 왕건을 찾아왔어요. 그는 험준한 산길을 넘어 개경까지 온 것입니다. 여진족 추장이 말했습니다. 고려왕이시여, 저희는 당신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다스린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고려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환영하오. 고려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소. 출신이 무엇이든 상관없소. 함께 평화롭게 살아갑시다. 왕건은 그 추장에게 관직을 주었어요. 또한 그의 부족이 사는 땅을 고려의 영토로 인정했습니다. 여진족 추장은 기뻐하며 돌아갔죠. 다른 여진 부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고려에 복속되었어요. 왕건은 북쪽에 여러 개의 성을 쌓았습니다. 안북부, 정주, 외주 등의 큰 성을 세웠어요. 이 성들은 거란과 여진의 침입을 막는 방벽이 되었습니다. 왕건은 군사들을 성에 배치하고 백성들도 이주시켰어요. 북쪽 땅이 점차 고려의 확고한 영토가 되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왕건은 북쪽 국경의 성을 시찰했어요. 눈이 내리고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군사들은 추위 속에서도 성을 지키고 있었죠. 왕건이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많소. 여러분이 여기서 이렇게 나라를 지켜주고 있기에 남쪽의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소. 여러분은 고려의 기둥이오. 군사들은 왕건의 말에 감동했어요. 추위와 고된 생활이 힘들었지만 왕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니 힘이 났습니다. 한 늙은 장수가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는 기꺼이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이 저희의 자랑입니다. 왕건의 북진 정책 덕분에 고려의 영토는 크게 넓어졌어요. 청천강에서 시작해서 차령까지, 나중에는 영흥만까지 고려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영토의 상당 부분을 되찾은 것이에요. 고려는 한반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왕건이 만년에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로서 할 일을 했소. 우리 선조들의 땅을 상당 부분 되찾았소.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후손들이 이 뜻을 이어받아 더 나아가기를 바라오. 왕건의 북진 정책은 단순히 영토를 넓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후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는 것, 그것은 모든 고려 사람들의 꿈이었죠. 왕건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고려 백성들은 자신들이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를 계승한 큰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훈요 10조를 남겨 후손들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지혜를 전하다. 943년 왕건은 병이 들었습니다. 그의 나이 이미 66이었어요. 당시로서는 매우 고령이었죠. 왕건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이 세운 고려가 오래 지속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후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죠. 왕건이 세자무를 불렀습니다. 세자무는 왕건의 뒤를 이을 왕세자였어요. 왕건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무야, 이제 내가 이 나라를 이어받아야 한다. 아비는 내게 해줄 말이 많구나. 세자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직 기운을 차리실 수 있습니다. 제발 건강하십시오. 왕건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하지만 내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 경험을 전해주고 싶구나. 왕건은 신하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나라를 다스리며 때다른 지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왕건은 신하들에게 말하고 신하들은 그것을 글로 적었어요. 이렇게 해서 훈요10조가 만들어졌습니다. 10가지 중요한 가르침이었죠. 첫 번째 가르침은 불교를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왕건은 불교가 백성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다고 믿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우리 고려는 부처님의 가호로 세워졌다. 불교를 소홀히 하면 나라가 어지러워질 것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절을 짓거나 승려들이 정치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균형을 지켜야 한다. 세자 무가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영심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사찰을 함부로 짓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불교가 중요하지만 지나치면 백성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후세의 왕들이 공덕을 쌓는다며 함부로 절을 지으면 백성들만 고생한다. 절을 짓는 것보다 백성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 번째 가르침은 왕위를 제대로 계승하라는 것이었어요. 왕건은 장자가 왕위를 잇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자가 부족하면 차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왕건이 말했습니다. 왕위 계승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면 나라가 망한다. 능력 있고 덕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 욕심 때문에 나라를 어지럽혀서는 안 된다. 네 번째 가르침은 중국의 제도를 본받되 거란의 풍속은 따르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왕건은 중국 문화를 존중했지만 거란은 싫어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거란은 짐승 같은 무리들이다. 그들의 옷차림과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거란은 강한 나라입니다. 언젠가 화친을 해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왕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 외교는 외교고 문화는 문화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 가르침은 서경을 중시하라는 것이었어요. 서경, 즉 평양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서경은 우리 국가의 기운이 모인 곳이다. 왕은 자주 서경을 방문하고 그곳을 잘 보살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여섯 번째 가르침은 연등회와 팔관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불교 행사이자 백성들의 축제였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연등회와 팔관회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날이다. 이 행사를 통해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소홀히 하면 민심을 잃게 된다. 일곱 번째 가르침은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라는 것이었어요. 왕건은 항상 백성을 생각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는 말에는 진실이 담겨 있다. 백성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의 불평을 들어라. 백성이 원하지 않는 정치는 오래가지 못한다. 여덟 번째 가르침은 지역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차령 남쪽 사람들, 즉 전라도와
충청도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차령 남쪽 지역의 산세와 지형이 배역질을 한다고 해서 그곳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우리 고려의 백성이다. 차별하면 반드시 화가 생긴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그 지역은 후백제의 땅이었습니다. 아직 고려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왕건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잘 대우해야 한다. 차별하면 그들은 영원히 우리를 원망할 것이다. 포용하면 진정한 고려 백성이 될 것이다. 9번째 가르침은 녹봉을 제대로 주라는 것이었어요. 관리들에게 월급을 정확히 지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관리들에게 녹봉을 제때 주지 않으면 그들은 백성들을 괴롭혀서 돈을 챙긴다. 국가가 관리들을 제대로 대우해야 백성들이 평안하다. 10번째 가르침은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중국의 역사책을 읽어서 교훈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책을 읽지 않는 왕은 좋은 정치를 할 수 없다. 항상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왕건은 이 10가지 가르침을 다 전하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매우 지쳐 보였습니다. 세자 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가르침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대대손손 우리 왕실이 이것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내가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이 가르침은 내가 평생을 살며 깨달은 것들이다. 이것을 지키면 고려는 오래갈 것이다. 며칠 후 943년 5월 왕건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국이 슬픔에 잠겼어요. 백성들은 길에서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은 눈물로 하루를 보냈죠. 왕건은 고려의 기틀을 닦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왕건의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왕건이 통일한 삼국의 모든 백성들이 슬퍼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왕건, 전하는 진정한 성군이셨다. 전쟁으로 얼룩진 시대에 평화를 가져오셨다.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훈요 10조는 고려시대 내내 왕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 되었어요.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마다 훈요 10조를 읽고 영심했습니다. 이 가르침 덕분에 고려는 475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어요. 왕건의 지혜는 그가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라가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세운 것이죠. 이것이 왕건이 진정으로 위대한 이유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고 백성이 편안한 나라를 만들다. 왕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영토가 넓고 군대가 강해도 백성들이 굶주리고 고통받는다면 의미가 없다고 믿었어요. 왕건은 즉위하자마자 백성들을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궁궐에 앉아서만 정치하지 않았어요. 직접 백성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어느 봄날 왕건은 미복을 입고 개경의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신하 몇 명만 데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시장에는 많은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왕건은 한국식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가게의 주인이 손님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좋은 쌀이 있습니다. 올해 수확한 햅쌀입니다. 왕건이 물었습니다.
쌀값이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가게 주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수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쌀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쌀을 사기 어렵습니다. 왕건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는 더 많은 백성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는 세금이 무겁다고 했고, 어떤 이는 관리들이 부정을 저지른다고 했어요. 왕건은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마음에 새겼습니다. 궁궐로 돌아온 왕건은 즉시 신하들을 소집했어요.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다녀왔소. 백성들의 삶이 어렵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소. 신하들은 놀랐어요. 왕이 직접 시장에 다녀왔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 직접 시장에 가시다니 놀랍습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왕건이 말했습니다. 쌀값이 많이 올랐소.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소. 국가의 곡간을 여러 쌀을 나누어 주시오. 특히 가난한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시오. 신하들은 즉시 왕건의 명령을 실행했어요. 전국의 창고에서 쌀을 꺼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감격했어요. 왕이 자신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건은 또한 세금 제도를 개혁했습니다. 궁예 시절에는 세금이 매우 무거웠어요. 백성들은 수확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왕건은 이것을 크게 줄였어요. 조정회의에서 왕건이 말했습니다. 세금을 절반으로 줄이겠소. 백성들이 수확의 10분의 1만 내도록 하시오. 재정을 담당하는 신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하, 세금을 그렇게 줄이면 국가 재정이 어려워집니다. 군대를 유지하고 관리들에게 녹봉을 주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백성이 먼저요. 백성들이 잘 살아야 나라가 부강해지요. 당장은 어려워도 백성들이 여유가 생기면 나라도 부유해질 것이요. 왕건의 예상은 맞았어요. 세금이 줄어들자 백성들은 더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유가 생긴 백성들은 장사도 시작했어요.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 국가 재정은 오히려 더 나아졌죠. 왕건은 농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힘썼어요. 전국에 수리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수지를 파고 수로를 만들어 가뭄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죠. 어느 여름 왕건은 황해도 지역을 순행했습니다. 그곳은 가뭄이 심한 지역이었어요. 백성들은 물 부족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왕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이 지역은 매년 가뭄으로 고통받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저수지를 만들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즉시 저수지를 만들도록 하겠소. 이곳뿐 아니라 전국에 필요한 곳에 모두 저수지를 만들겠소. 왕건은 전국에 수백 개의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또한 농민들에게 좋은 농기구를 보급했습니다. 쟁기와 낫을 개량해서 더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했죠. 농업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왕건은 상업도 장려했어요. 그는 전국에 시장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상인들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도록 보호했죠. 개경에는 큰 시장들이 생겨났어요. 송나라와의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어느 날
송나라 상인들이 개경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비단과 도자기, 책 등을 가져왔습니다. 왕건은 직접 송나라 상인들을 만났어요. 송나라 상인이 말했습니다. 고려왕이시여, 귀국은 물산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고려의 인삼과 종이 먹을 사고 싶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환영하오. 우리 고려는 무역을 중시하오.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겠소. 마음껏 장사하시오. 왕건은 무역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적들을 엄하게 처벌했죠. 덕분에 고려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왕건은 백성들의 교육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개경에 큰 학교를 세웠습니다. 귀족의 자제들뿐 아니라 평민의 자식들도 공부할 수 있게 했죠. 한 가난한 집 아이가 학교에 들어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농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감격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왕건 전하께서 우리 같은 평민의 자식들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다. 열심히 배워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아이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나중에 과거에 합격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왕건의 교육 정책 덕분에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죠. 왕건은 법을 공정하게 집행했습니다.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법 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처벌받았습니다. 어느 날 한 고위 관리가 뇌물을 받은 것이 드러났어요. 그는 왕건의 측근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건이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했어요. 왕건이 그 관리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대는 백성들의 신뢰를 배신했소.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탐욕을 부렸소. 용서할 수 없소. 그 관리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오. 그대가 나의 측근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소. 관직을 박탈하고 멀리 귀양 보내겠소. 신하들은 왕건의 공정함에 감동했어요. 백성들도 이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왕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건은 또한 의료 제도를 개선했어요. 개경에 대규모 약방을 세웠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무료로 약을 나누어 주었죠. 어느 추운 겨울 전염병이 돌았어요. 많은 백성들이 병들어 고생했습니다. 왕건은 즉시 약방을 열고 의원들을 보냈어요. 한 의원이 왕건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약이 부족합니다. 더 많은 약재가 필요합니다. 왕건이 말했습니다. 궁궐의 약재, 창고를 모두 여시오. 백성들을 먼저 치료하시오. 왕실의 것은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왕건의 명령으로 많은 백성들이 치료받았어요. 전염병은 빨리 진정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왕건에게 깊이 감사했죠. 왕건이 만년에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오.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하오. 백성이 편안해야 왕도 편안하오. 한 신하가 말했습니다. 전하께서는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전하의 덕을 1000년이 지나도
백성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왕건의 민생 정책 덕분에 고려 백성들의 삶은 크게 나아졌어요. 전쟁으로 피폐했던 땅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안심하고 농사를 지었고 장사를 했고 공부를 했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왕건이 진정으로 원했던 세상이었죠. 강한 군대나 넓은 영토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행복이었습니다. 왕건은 그것을 시연한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의 백성사랑은 고려 역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